여러분은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웠던 이름이 오랜만에 휴대폰에 떴을 때 마음이 먼저 반가워졌습니다. 언제 한번 보자.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붙어 다녔던 사람, 인생의 가장 바쁜 시간을 함께 지나온 친구. 이제는 각자 아이도 키워냈고 시간도 조금은 여유로워진 나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나면 분명 예전 같겠지. 그런데 막상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설렘과 기대로 시작했던 만남이 왜 이렇게 불편한 여운을 남겼을까요? 혹시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은 노후에 다시 만난 옛 친구가 불편했던 진짜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오랜 친구를 떠올릴 때 늘 좋은 장면부터 기억합니다. 함께 웃던 얼굴, 아무 말 안 해도 통하던 순간들. 그런 기억 속에서 그 친구는 여전히 그때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억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었던 순간들은 희미해지고 행복했던 순간들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친구를 떠올릴 때 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함께 밤을 새워 이야기하던 날들, 서로의 꿈을 응원하던 시절, 힘들 때 곁에 있어주던 그 따뜻함, 그 모든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착각입니다. 그리움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착각이죠. 하지만 우리는 변했습니다. 살아온 시간도 겪어온 일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성공도 맛보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가치관도 변하고 관심사도 바뀌고 생활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기억만 그대로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친구가 여전히 예전 그 모습 그대로일 거라 기대했습니다. 만나면 예전처럼 금방 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그때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과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격이 생겨 있었습니다. 막상 다시 만난 자리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웃고 안부를 묻고 추억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말 젊었지. 그 일 기억나? 우리 그때 얼마나 웃었는데.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수록 조금씩 마음에 걸리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다시 만났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과거 이야기에 머물고 한 사람은 지금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손주들이 너무 귀여워서 말이야.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 나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경제 상황, 건강 이야기, 말의 속도와 관심사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한 사람은 최근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신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치료비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토로합니다. 누군가는 자랑처럼 들리고 누군가는 비교처럼 느껴집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일렁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여유롭지 못할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더 피곤해집니다.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 피로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신경 쓰고 맞춰야 하고 비교하게 되는 그 과정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라고 말하면서도 과연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사실 그 친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을 뿐입니다. 정작 힘든 것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향한 실망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불편함을 느끼는 나 자신이 괜히 못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친구의 행복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기뻐해줘야 하는데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왜 나만 작아진 느낌이 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 더 힘들어집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근황을 나누고 옛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될까? 다른 사람들은 옛 친구 만나면 다들 좋아하던데 나만 이상한 걸까? 결국 우리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마음을 먼저 접어버립니다. 다음에 또 연락할게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한동안 연락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느껴지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싫어서입니다. 비교하는 나, 시샘하는 나, 좁은 마음을 가진 나를 마주하는 것이 힘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미루고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을 때의 친구는 함께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곳을 향해 나란히 뛰고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 쉬웠고 공감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각자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고 누군가는 잠시 쉬어가야 합니다. 그 속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페이스를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누가 변했느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시간대가 달라졌다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친구가 예전처럼 나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고 다른 풍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것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는 영원히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더 오래 지속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계속 만나야 할까요? 관계를 지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친구를 현재로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때의 친함이 지금도 같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20살 때의 우정과 70살 때의 우정은 다른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전만큼 가깝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둘째,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십시오. 가끔 안부만 나눠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만나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명절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못 봐서 미안해. 라는 말 대신 가끔 이렇게 안부 전할 수 있어서 고마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만나는 횟수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측정됩니다. 셋째, 불편함은 인연의 실패가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거리면 충분하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신호를 보내듯 마음도 불편할 때 신호를 보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이 정도의 거리가 적당해. 더 가까워지려 애쓰지 않아도 돼.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탓하지 말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들어주십시오. 어쩌면 그 친구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기대를 놓지 못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인연은 끝나는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뀝니다. 가까이에서 함께 걷던 관계가 멀리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매일 통화하던 사이가 1년에 한 번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많음보다 편안함이 기준입니다. 10명의 불편한 친구보다 1명의 편안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보다 만났을 때 편안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말을 나누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한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다시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거리 덕분에 서로를 오래 기억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까이 있으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보다 멀리 있으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이 만남보다 더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고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받고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다시 만난 옛 친구와의 만남이 기쁨이었나요? 아니면 부담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